자, 그럼 3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 저장소가 보시면은요, 문서 몇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이티브 베이스 처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이 내용들, 이제 폰트 로드하고 로드 된 다음에 화면 표시하게끔 하는 그 내용들을 일단 템플릿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이티브 베이스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파일을 그대로 앱.js에다가 갖다가 넣고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좀 저희가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쓰이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자꾸 검색해서 보게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점점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쪽에서 보고서 이제 좀 빠르게 세팅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3강에서 다룰 내용들 주로 이제 뭐 실제 코드 작성하는 것들이야 이제 뭐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리고서 그런 다음에 코드를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주로 이론적으로 좀 설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 문서로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좀 뭐 아는 내용 나와가지고 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문서 좀 일찍 예습하시면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 보시면은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에 setState에 대한 부분들 여기부터 이제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etState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냥 우연찮게 그 리액트 네이티브 이제 뭐 행사 영상이랑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가 거기에서 setState를 제가 알던 거랑 좀 다르게 쓰는 거를 보고서 뭐지 싶어가지고 사이트를 들어와서 봤어요. 그래서 이 공식 사이트에 setState에 관련된 이 문서 내용들 이거를 봤는데, 근데 이제 그 리액트 네이티브를 좀 예전 버전부터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setState 쓰는 방법이 업데이트된 거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리액트 자체를 이제 좀 예전부터 해가지고 setState 안에다가 함수 집어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크게 함수를 이용을 해서 setState 안에 이제 업데이트할 내용들을 구술하는 방법, 기술하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오브젝트를 전달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아무튼 뭐 그 자세한 설명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거를 제가 좀 옮겨 놓은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스테이트가 이런 형태가 있다고 일단 우리 정해 놓고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스테이트 안에 그러니까 총 3개의 값이 있습니다. 3개의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count, name, verse라는 3개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컴포넌트가 있을 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값을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this의 setState를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죠. 화살표 함수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화살표 함수로 구성이 돼 있고, 자, 그러면 이 화살표 함수의 인풋은 베이스 스테이트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상태 스테이트가 입력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함수 내에서 리턴한 값으로 이제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이스 스테이트는 로그를 찍어 본다면은 여기 있는 이 값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현재 스테이트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운트 네임 벌스 3개 있는 스테이트가 그대로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리턴을 할 때 오브젝트 형태로 리턴을 했죠. 근데 카운트에다가 베이스 스테이트에 있는 카운트에 1 증가한 값, 그러니까 0에서 1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제 1이 된 그 값을 전달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 이 리턴한 값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리턴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스테이트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값이 이렇게 딱 값이 카운트 하나밖에 없는 오브젝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값이 삭제가 되지는 않고요. 이 setSta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완전히 교체하는 리플레이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아니고 변경 내역들만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변경된 것들만 반영을 하는 패치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setState를 했을 때 이렇게 네임하고 벌써 없이 카운트라는 값만 전달이 됐을 때에는 카운트 값만 업데이트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setState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카운트가 1, 네임은 그대로 존, 벌스도 그대로 2000년의 10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두 번째 자리에 이 setState의 두 번째 자리에는 콜백 함수가 들어가는데요. 이 콜백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setState가 즉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가지고 비동기적으로 항상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setState는 비동기로 동작하지만 아무튼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렌더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뭐 콜백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작업을 하라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완료되는 시점 같은 것들을 꼭 잡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제공을 하지는 않고 오로지 이제 이 콜백으로만 setState의 두 번째 인자로 콜백 함수를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완료 시점을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setState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 거는 이 아래에 있는 방법이죠. setState 안에다가 함수를 넣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될 그 오브젝트만 집어넣는, 그래가지고 setState 안에다가 바로 오브젝트를 집어넣는데 여기 이제 카운트 넣고 여기에서는 지금 뭔가 참조를 할 수 있는 베이스 스테이트나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디스의 스테이트 안에 있는 카운트에다가 1을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setState에다가 반영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잠깐 useState 문서를 잠깐만 보고 올게요. useState에서 보면은 useState에 대한 것들을 하는 내내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자, 카운트랑 setCount란 이름으로 만들었으면은 카운트는 읽기 전용의 값이고 setCount는 쓰기 전용의 함수고, 그래서 읽기 전용, 쓰기 전용으로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 결국은 스테이트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 스테이트를 하나하나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브젝트로 통으로 스테이트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하는 것들도 setState라는 함수 안에서 이제 막 한꺼번에 여러 개 필드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state는 읽기 전용의 값이고요. setState는 쓰기 전용의 함수고 그런 것은 그러한 전반적인 컨셉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setState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이런 좀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가 됐을 경우죠. 여기 이제 스테이트 해가지고 네임 들어가 있는데 네임에 알프레드까지만 넣으려고 그랬는데 오타로 오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생일은 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뭐 소지하고 있는 아이템 해가지고 배열이 있는 상태고 배열 안에 또 오브젝트가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보면은 굉장히 겹겹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이고 그 안에 이제 뭐 타입과 네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스테이트다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위에서 이제 여기 뭐 얕은 참조를 하고 깊은 참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 스테이트를 보게 되면 이 스테이트의 깊이를 봤을 때, 자, 여기가 그러면 첫 번째 뎁스라고 하게 되면은 아이템즈에서는 배열의 요 오브젝트 단위로 들어가는 것들이 두 번째 뎁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키들은 세 번째 뎁스, 이런 식으로 뎁스가 굉장히 여러 개에 걸치게 되게 되는데 그 리액트에서의 setState는 딱 그 여기 1뎁스 name vs item 이 단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비교만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예시 코드가 있는데요.
set state를 할 때 네임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 네임만 변경이 되고 벌스하고 아이템즈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사용을 했고 혹시 이전에도 set state를 사용을 해보셨으면은 전부 다 동일하게 그렇게 동작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구조상에서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구조를 변경을 하지는 않을 건데, 이 안에 있는 애플을 그냥 애플이 아니라 난 사과를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즈라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구조를 그대로 맞춰서 여기 이제 오브젝트 안에 아이템즈 안에 뭐 배열이 있는데 그 안에 배열 중에 첫 번째 아이템의 네임만 애플즈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아이템즈가 변경됐다라는 거는 인지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배열이랑 교체를 해서 여기 있는 이 타입도 날아갈 것이고 여기 있는 바나나는 아이템이 통째로 날아가고서 남는 게 여기 있는 요만큼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뎁스까지는 전부 다 뭐가 바뀌었고 뭐를 남기고 뭐를 이제 바꿀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까지만 딱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그 이제 리액트 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스테이트에 있는 내용을 간결하게 유지를 하라라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거는 앞으로도 개선이 되진 않을 겁니다. 뭐 본인들의 철학 같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얕은 비교를 하는 것으로만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스테이트의 아이템즈를 사실 바로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뭐 그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스테이트는 불변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원본을 수정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본에 대한 완전한 사본, 지금 이제 아이템즈가 배열이니까 전기 연산자 이용해서 신규 배열을 만들어서, 그럼 신규 배열을 만들면 이거는 이제 원본하고 완전히 별개의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는 별개의 배열이죠. 그러면은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0번의 네임을 애플즈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set state를 할 때 아이템즈에다가 방금 만든 new 아이템즈를 넣어가지고 통째로 교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에도 ID 부분이 빠져 있기는 한데,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배열로 돼 있는 부분들은 항상 배열로 돼 있는 거를 화면에다가 뭐 맵이라든가 아니면 뭐 포이치를 쓰든 뭐 아무튼 뭔가 반복적으로 뿌리는 형태로 화면에 렌더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키를 요구를 하고 키가 조금 유니크하게 유지가 되라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배열에 대한 스테이트를 갖고 있을 경우에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배열이 통째로 바뀐다. 근데 그 키가 동일하게 유지가 돼 있는 경우에는 리액트가 배열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 배열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새로 렌더링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키를 잘 할당을 해 놓으면은 그런 목록 같은 것들도 필요한 것들만 좀 선별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퍼포먼스의 향상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t state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set state는 아마 이제 간략하게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이 제일 많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뭐 필드를 하나, 뭐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근데 그 하나, 두 개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할 건데 굳이 이 안에다가 이제 함수 형태로 선언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또 리턴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작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간단한 걸 수정을 할 때에는 밑에 있는 이런 방법들을 동원을 할 건데, 근데 이제 복잡하게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되면은 위에 있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될 건데, 근데 그때도 이제 배열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결국 저 함수 안에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함수 안에서 뭐 이런 뭐 배열들을 막 뭐 슬라이스해서 쪼갰다가 데이터를 변경을 하고 다시 막 컨캣을 해가지고 합치고 뭐
뭐 그런 것들, 뭐 아니면은 뭐 배열이 있는데 뭐 중간에 뭐를 껴놓고 뭐 끝에 있는 걸 삭제를 하고 막 이런 배열 조작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 안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텐데, 그럴 때에는 이제 이머.js 같은 툴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머.js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에 적용을 해 놓을 겁니다. 곧바로 이어서 이제 이머.js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서 열어서 보시고, 자, 이머 같은 경우에는요, 저번에도 불변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바로 사용을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머가 있고, 다른 거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름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어차피 나중에 그 자바스크립트 불변성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오긴 나올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뮤터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저희는 이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결국은 하는 일은 그 셋스테이트가 하는 일하고 비슷합니다. 셋스테이트가 하는 일들은요, 셋스테이트 문서를 잠깐만 열어보면은, 자, 결국 셋스테이트가 하는 일은 이게 데이터가 얼만큼 달라졌느냐. 자, 여기 있는 이게 지금 현재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하는 내용, 그러면은 이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변경된 것들만 반영된 이제 새로운 상태, 새로운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를 셋스테이트가 하는 거였죠. 원본과 수정해야 될 내용, 그리고 이제 셋스테이트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에 반영을 해가지고, 만약 이 완료하는 콜백 쪽에서 이 스테이트를 로그를 찍는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변경 내역이 반영되어 있는 최종 그 스테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이머.js가 하는 일들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제 현재 상태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변경할 내역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초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드래프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면은 요 초록색 부분 두 개가 포함이 됐고, 신규로 들어갔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원래 있었던 부분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반영된 최종 문서, 최종본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이머.js가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셋스테이트가 얕은 단계 체크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데 비해서 이머.js는 훨씬 깊은 단계까지 다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미지 보여드리려고 그랬고, 코드는 제가 이쪽에 다 옮겨왔어요. 그래서 전체 다는 아니고 필요한 것들을 좀 옮겨왔습니다. 이머.js에 있는 설명도 번역기 돌려서나 아니면은 이게 한글 문서 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검색해서 나오면은 그 한글 문서도 읽어보시면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임원은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왠지 모르게 관리적으로 임원은 그 임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임포트하지 않고 임어를 프로듀스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하는 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런 식으로 가이드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왠지 관리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스테이트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리액트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리액트가 아닌 데서도 사용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액트가 아닌 데서도 사용을 하는 걸 기준으로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당연히 리액트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리액트에서 쓰기 좋게 좀 약간 리액트 상에서 사용할 때는 뭐 좀 제공하는 편의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고서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 제가 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만들어서 안에 오브젝트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중에서 지금 여기에 자 위에 이머 이용해서 프로듀스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자, 이머는요 항상 앞에는 이제 원본 스테이트,
이 이미지로 치자면은 커런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변경할 내역들. 근데 변경할 내역들을 함수 형태로 이렇게 기술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드래프트를 작성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최종본을, 여기 있는 이 넥스트 쪽에 해당하는 최종본이죠. 이 최종본을 생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은 이 안에 있는 두 개 줄은 되게 간단해요. 드래프트 스테이트에다가 푸시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이 기본 데이터 스테이트 자체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배열 형태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푸시를 해가지고, 자 to도가 tweet about it이라고 돼 있는 이 오브젝트를 푸시를 해서, 그럼 여기에 세 번째 아이템을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드래프트 스테이트의 1번이면은 여기 있는 이 1번 오브젝트잖아요. 거기에 이 값을 true로 바꾸겠다. 그래서 총 두 가지 변경점들을 이 안에 넣어 놓고 여기 이렇게 next state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이렇게 쭉 작성을 하고서 여기에 베이스 스테이트하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콘솔 로그를 찍어보면은, 자, 이 베이스 스테이트는 이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이 스테이트는 변경을 하진 않았으니까 여기에서도 이거를 참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넣어 놓은 것이지, 실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전혀 변경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넥스트 스테이트를 열어보면은 넥스트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오브젝트가 뭐 3개고, 두 번째는 논이 이제 true로 바뀌어 있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뀐 채로 두 개의 각각의 스테이트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액트에다가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리액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리액트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그 콜백 받는 그 방식을 더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자, set state를 하면서 이제 아까는 뭐 베이스 스테이트나 뭐 그렇게 이름을 썼지만은, 이제 뭐 스테이트라는 이름 들어가는 게 이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그냥 짧게 스테이트라고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실제 이머 사용을 해가지고, 자, 여기에도 들어가는 게 이제 베이스 스테이트. 근데 앞에서 있는 이 스테이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참조를 할 원본, 변경을 하진 않을 거고 참조를 할 원본의 스테이트가 되고, 그런 다음에 자, 초안 작성을 하면서 자, 드래프트에 푸시 해가지고 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에서 작성한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리액트에서 set state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 놓게 되면은, 자, 이 프로듀스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게 그 현재 상태의 스테이트와 바뀔 초안들과 이 내용을 섞어가지고 최종본을 만들어서 리턴을 하잖아요. 리턴을 한 게 이제 set state에 반영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스테이트에 이제 이 내용들이 추가되고 변경되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화살표 함수가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함수로 처리되는 거 안쪽에서 또 화살표 함수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그 여러 줄로 이제 next state 해가지고 여기 그 next state로 이제 따로 변수 만들어가지고 여기 produce 해가지고 여기 작성을 해보면은요. 자, 현재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변경될 초안을 함수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next state에 담은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최종적으로 배열이죠. 그냥 배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set state 하는 거 안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변경되어 있는 그 배열들을 넣으면은 스테이트에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시도를 해보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et state를 할 때 이게 항상 작성을 실제로 하다 보면은 set state 할 때마다 state 선언하고 그 안에 produce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state하고 뭐 드래프트하고 해가지고 유초원 막 넣고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 계속 집어넣는 거면은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줄이는 게 좀 편할 것 같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그 실제 업데이트를 할 업데이트 함수, 그리고 혹시 콜백이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콜백은 미리 받는 형태로 해서 set state 안에다가 프로듀스 해가지고 이 원본 스테이트하고 실제 이제 업데이트 함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드래프트에 대한 부분들까지만 딱 작성을 해가지고 넘기는 걸로 해서 나중에 이제 디스에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그 뭐 util 함수처럼 묶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진행하는 거는 항상 끝에다가 이제 시도해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시간이 좀 남고 내지는 뭐 좀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더 이제 뭐 딥하게 해보고 싶어서 파보고 싶으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응용 과제를 조금씩 넣어놨는데, 뭐 끝에 있는 거는 뭐 반드시 하시라고 넣어놓은 건 아니니까 아무튼 보시고 참고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그 클래스 컴포넌트 처음 들어가게 되면서 set state를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그냥 변경할 내용을 뭐 오브젝트로 넣으면 반영이 된다 뭐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겸사겸사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 얘기가 나온 김에 immutable JS도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갔죠. 자, immutable JS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불변성을 관리하기 위한, 불변성을 유지시키면서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사용하는 사람 수는 immutable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오래된 라이브러리이고 GitHub 상에서 스타도 아마 더 많을 거고요. 많이 나온 김에 비교를 해볼까요? 스타 수가 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스타 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일단 지금은 immutable JS가 이제 뭐 그 단독으로 이름을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단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immutable JS 자체가 처음에 페이스북 내부에서 개발되다가 분리가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리액트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들은 리액트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제 페이스북 내부에서 시작한 것들이 인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immutable JS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근데 immutable JS는 이제 이머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면, 이머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데이터가 그냥 이런 오브젝트 아니면은 배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기본 오브젝트 기본 배열을 다루고,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임원은 자 인풋 그리고 초안 처리 아웃풋, 인풋 아웃풋 두 가지가 있는데, 받는 것도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를 받고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것도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를 뽑아내요. 뭐 아예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다뤄야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근데 이뮤터블 같은 경우에는 이뮤터블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브젝트 같은 역할을 하는 맵, 그리고 배열 같은 역할을 하는 리스트, 이런 식으로 그 어느 정도 뭐 그런 그 타입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맵 해가지고 A는 1, B는 2, C는 3 뭐 이런 식으로 그 오브젝트를 넣을 때 맵으로 이런 식으로 감싸서 이 이뮤터블 JS에서 사용하는 어떤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뭐 B라는 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맵 1에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런 식으로 함수 형태로 출하는 게 싫으면은 뭐 아무튼 내부에 있는 레코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그 자체를 다루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뮤터블 JS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차피 이게 완전히 신규 프로젝트다, 완전히 신규 프로젝트여가지고 모든 거를 다 신규 구축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뮤터블 JS를 고르든 이머 JS를 고르든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뭐 완전히 양쪽 다 어차피 신규로 만드는 거라고 하면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지금 이거 이런 불변성 관리하는 라이브러리 아무것도 도입을 안 했더니 작업하기가 좀 너무 점점 벅차고,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뮤테이블 JS는 중간에 도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중간에 도입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것들 싹 다 리팩토링은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머JS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죠. 셋스테이트 이용해가지고 그냥 바로 오브젝트 변경하는 거랑 아무튼 뭐 막 섞어서 써도 뭐 양쪽 다 오브젝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정리를 이제 해주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일단 당장에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더 편하고 뭐 그러신 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 드래프트 다루는 부분이 예를 들면 원래 스테이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셋 스테이트 해 가지고 그냥 할 때는 아무튼 뭐 푸시나 아니면은 이런 그 주소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는 이제 원본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초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가능하고, 뭐 굉장히 아무튼 네, 뭐 편하게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일 선호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이뮤터블 JS가 뭐 이머 JS를 못 쓰는 뭐 그런 좀 이유들, 뭐 그런 상황들, 뭐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제 뭐 이제 저는 자사 서비스라는 게 아니라 외주를 좀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싫어하면 못 쓰거든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뮤터블을 써야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은 좀 왕왕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불변성 관련해서 라이브러리들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의외로 찾다 보면은 이렇게 취향에 맞는 것들이 딱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시면서 좀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골라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그 러닝 커브도 낮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이머JS를 추천을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나는 취향이 이뮤터블 쪽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일단 수업 때는 이머를 쓰긴 하겠지만 뭐 추후에 이뮤터블 같은 쪽을 좀 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조금 뭐 이론 부분 얘기를 할 게 좀 많은데, 프로미스하고 에이싱크하고 그 어웨이트, 그리고 저희가 첫 예제 만들 때 사용할 에이싱크 스토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들 저희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요거를 지금 계속 하면은 저거 끝나면 아마 점심시간이 될 텐데 쉬는 시간이 중간에 안 날 것 같으니 지금 10분 정도 좀 쉬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